자, 우리 예비 중일 친구들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전 진짜 실력이 되는 영어 이정주고요. 우리 전국에 있는 예비 중일 친구들 다 모이신 거 맞죠? 자,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에 초등 영어와 중등 영어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중등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 퀴즈 형태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퀴즈 바로 나갑니다. 중등 영어는 말하기 듣기보다 문법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잘 듣고 잘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등 영어는 그것보다 문법이 더 중요하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는요, 이 말하기 듣기 중심,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영어 공부를 하셨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문법을 공부하신 건데요. 중등 과정에서는 이 문법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중학교를 대비하실 때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냐? 문법 용어들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팔품사, 구와 절, 문장 성분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런 문법 용어들이 뭘 의미하는 건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쌤, 문법 용어가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도 있죠. 여러분들, 문법 용어가 시험에 등장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 용어를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는 것이, 근데 혼자 문법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문법 교재의 도움을 받게 되죠.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이런 문법 용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문법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닌데 용어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먼저는 문법 용어 쭉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는 그렇죠. 우리 중1 과정의 핵심 문법 내용들 쭉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주셔야 돼요. 가능하다면 우리 중학교 1학년이 되기 전에 겨울방학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혹시나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그 시기를 이미 놓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학기 중에라도 이 중1 과정의 핵심 문법 내용들을 쭉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1 과정의 문법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중2, 중3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문법 내용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밑바탕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1 과정의 핵심 문법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중1 과정의 문법 내용은 기초적인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문법의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는 바로 2학년 때부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2학년 때 현재 완료, 수동태, 관계대명사, 분사 이런 조금 어려운 문법 내용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자, 우리 중1 과정의 문법 내용을 정리할 때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던 중2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좀 어려운 문법 내용들까지도 같이 정리하면 좋겠죠. 자, 문법은요,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강자의 도움을 받기 원하는 친구들, 선생님 강좌 가운데는 그래머존 입문편 강좌가 좀 전에 얘기했던 문법 용어 정리해드릴 뿐만 아니라 중1 과정의 핵심 문법, 또 중2 과정에서 다뤄지는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문법 내용들까지도 한 강좌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퀴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중등 영어는 문법의 비중이 높아지고 문법이 중요하니까 이 말하기 듣기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럴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하기 듣기도 신경을 조금 써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듣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전국적으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듣기 평가를 보게 됩니다.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 듣기 평가 점수가 수행평가 점수로 들어가거나 또는 내신 성적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소에 여러분들 듣기 평가를 잘 준비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준비를 하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요, 여러분들 최근 3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선생님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문제를 올려드릴 수는 없지만 EBS 홈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문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듣기 파일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최근 3년 동안의 기출문제 꼭 풀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듣기는 반복인 거 알고 계시죠? 한 번 듣고 안 들린다? 대본 보시면 안 돼요.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이게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어떤 단어나 표현이 안 들려. 내가 이 단어나 표현을 알고 있는데 발음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겠죠. 아니면 아예 모르는 단어야, 모르는 표현이야. 당연히 안 들리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문제점을 파악해 주시고요. 만약에 발음의 문제라면 따라 읽으시면서 내 발음으로 가져가 주면 되겠죠. 모르는 단어야, 모르는 표현이야. 당연히 암기해 주면 되겠죠. 그치? 이렇게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 주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발음의 문제인 경우에는 그렇죠. 따라 읽는 연습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이게 또 바로 말하기 연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풀어주면서 여러분들 출제 유형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사실은 출제되는 문제들이 유형이 정해져 있거든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보일 거야.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우리 이 듣기평가는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퀴즈 들어갑니다. 우리 중학교 3년 동안 공부하게 되는 새로운 단어의 숫자가 초등학교 4년, 그 얘기는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나와주는 새로운 단어의 숫자보다 1.5배가 많다.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들? 물론 당연히 초등학교 때보다는 중학교 때 더 많은 단어들을 공부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기준을 잡은 거는 초등학교는 4년이에요.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 4년 동안 공부하는 새롭게 나와주는 단어의 숫자랑 중학교 3년,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나와주는 단어의 숫자를 비교한 건데 아무리 중학교 때 공부하는 단어의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아니 4년 동안 공부하는 거에 1.5배가 된다고? 정답은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그래요. 옵니다, 여러분들. 단어가 중학교 때 훨씬 더 많이 나와주는 거야. 선생님이 일단 여러분들 이 교육과정에서 지정하고 있는 교육부가 지정한 학년별 단어의 숫자, 새롭게 나와준 단어의 숫자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240개 정도가 나와줘요. 그리고 5, 6학년 때는 260개 정도. 합하면 몇 개야? 500개 정도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공부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공부하는 새롭게 나와주는 이 단어의 숫자, 교육부가 지정한 교육과정에 나와주는 새로운 단어의 숫자가 750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500개를 4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3년 동안 750개가 나와주는 거야. 1.5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히 단어를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한 번에 모든 단어를 암기하는 거 불가능해요. 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죠. 꾸준하게 여러분들 매일마다 단어를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단어를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는 친구도 많으시죠? 단어를 한번 써보는 거야. 철자를 막 외우고 그 다음에 의미를 공부하는 거. 의미를 암기하는 거, 그렇게 암기하는 것도 여러분들 훌륭합니다. 일단 단어 암기를 시도하는 것조차, 시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왕이면 어차피 시간을 드릴 거라면 우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바로 뭐냐면 단어가 여러분들 진짜 진정한 의미를 갖는 건 뭘까요? 단어 하나, 그거 단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이 단어가 실질적으로 문장 가운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예문과 함께 보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 이 단어를 기억하는 것이 쉽고요. 또 이게 예문을 통해 보니까 단어가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 많으실 거예요. 쌤의 강좌 가운데는 예문과 함께 단어를 암기할 수 있도록 주니어 능률복화 입문편이 그렇게 기획된 강좌니까 또 강좌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퀴즈로 가보도록 합니다. 독해 공부, 교과서만으로 충분하다. 과연 그럴까요? 일단 여러분들 중학교 입학하시게 되면 학교마다 영어 교과서를 받게 되죠. 근데 이 교과서가 출판사가 다 달라요. 그 얘기는 본문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쨌든 교과서의 본문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것만으로 독해 공부를 하는 거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정답은 그렇지 않아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학교마다 출판사가 다르고요. 교과서가 다르다란 이야기야. 쌤이 여러 교과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물론 중1 수준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큰 수준의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과서를 보게 되면 본문 내용이 다른 교과서에 비해 조금 다르고 있는 내용이 많네.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네. 이런 교과서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과서 같은 경우는 본문 내용이 야, 이 딴 교과서보다 조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 좀 적다. 조금 좀 쉽네. 이런 교과서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과서만으로 독해 공부를 다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자기 수준에 맞는 독해 교재를 선택을 하셔갖고 열심히 또 평소에 다양한 지문들을 만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독해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꼭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문장이 간단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 그리고 영어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이거든요. 동사가 실질적으로 그 문장 가운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이걸 파악하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 문장 한 문장 또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1학년 때는 사실은 문장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로 대충 이 문장이 이런 의미겠지라고 추측해갖고 해석하는 친구도 있다. 근데 또 1학년 때는 그게 어느 정도 통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독해하는 이 공부 방법은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중2, 중3 학년이 높아질수록 문장의 구조가 복잡해져요. 문장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죠. 대충 감으로 때려잡는 독해는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독해 공부를 하실 때 중1 때부터 차근차근 문장의 구조 간단하다 하더라도 주어 동사 찾는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우리말로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쌤이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합니다. 간단한 문장이에요. The boys in the park look happy. The boys in the park look happy. 여러분들 이 문장 해석 되시나요? 일단 주어를 찾아볼까요? 주어는 누구예요? 그렇죠. The boys. 그 남자 아이들이 주어로 나와준 거고 그 다음에 그럼 뭐야? 동사는 뭐야? 동사 나오기 전에 in the park가 중간에 껴들어갔네요. 뭘로? 그렇죠. 앞에 the boys를 꾸며주는 말로. 그 남자 아이들인데 공원에 있는 남자 아이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와주네. look이 동사로 활용된 문장이에요. 공원에 있는 그 남자아이들은 look.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look이라는 동사의 의미는 뭐예요? 그렇죠. 보다 라는 의미예요. 쌤이 아까 동사의 쓰임을 파악하라고 얘기했잖아. look이 보다라는 의미인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happy 보세요. 이게 뭐니? 그렇죠. 누구나 알고 있는 행복한 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이렇게 뭐뭐한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면서 상태나 성질을 얘기해 주는 말,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보세요. look이 우리가 보다라는 의미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인데 이 문장에서 지금 보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남자아이들이야? 어디 있는? 공원에 있는 남자아이들. 근데 보다, 행복한. 우리말로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죠. 그 얘기는 look이라는 동사가 이 문장에서는 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구나. 이거를 파악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동사의 쓰임을 파악하는 그런 연습을 얘기하는 거야.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happy, 행복한 이렇게 뭐뭐한 의미로 사용되는 거 성질이나 상태를 얘기해 줄 말 형용사라고 얘기하거든요. look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오게 되면 우리말로는 뭐뭐하게 보이다, 뭐뭐해 보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결국 자, 이 문장은 여러분들 look happy가 행복하게 보이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공원에 있는 그 남자애들은 어떻게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행복하게 보인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문장 한 문장 문장의 구조, 주어 동사를 찾아내는 연습부터 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내가 알고 있는 동사의 의미를 해석이 되지 않을 때는 그 동사의 쓰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이게 또 여러분들 문법 내용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문법과 독해가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한 문법 내용이 또 독해에도 적용이 되는 거. 이런 연습들을 평소에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에 초등영어와 중등영어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중등영어를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1년 내내 공부만 하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 훨씬 더 많이 늘려주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학교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새로운 쌤들, 친구들 만나게 되잖아. 그런데 3년 동안에 이 쌤들과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정말 평생 동안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도 많이 만드시길 바라고요. 쌤은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 좋은 강좌들
많이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 강좌에서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중학교 입학하신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는 다른 강좌에서 함께 하도록 합니다.